자, 지금 롱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62K의 유동성을 확인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가격대를 올리면서 단기적 가격 방어에는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봉을 봅시다. 단기적으로 상승장을 끌어주던 22평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한 뒤에 이 아래에서 지금 일봉 마감을 했다. 물론 4시간봉 기준으로 아래쪽의 유동성을 따고 나서 다시 올려주면서 우리가 가격 방어를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여러분 줄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의 저항 구간은 어딜까요? 위로는 65.7K의 저항을 맞고 아래로 쏟아졌고 아래쪽으로는 62K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려준 행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했죠? 거래량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래량에 올라가는 양봉을 얼마나 도대체 신뢰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자리를 모두 뚫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승을 돌파해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FOMC가 단 하루 남은 입장에서 누가 도대체 확신을 하고 그 정도 거래량을 쏟아붓냐는 거죠. 장담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찐반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살자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롱이 나오자 조금 와리가리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려는지 그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제 특유의 매매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지금까지 시장 모두 다 올킬이었죠.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 필요하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장담하는데 지금까지 수익 못 내셨다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지지 돌파를 받고 단기적으로 롱을 보겠다 해서 들어가시면요.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신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지 차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지켜준 이 62.9K에서의 유동성 반등 이 자리를 이탈해서 일봉이 마감한다면요. 하락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64.5K 이전 자리에서 계속 지지저항 매물대를 만들어준 자리 그리고 현재의 하락 추세를 가져온 음봉의 FVG 상단 자리 이 자리를 지지 돌파, 종가 회복을 해준다면 단기적인 가격 방어 형성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가격 방어 형성이지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끌고 갈 찐반인지는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 63K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제자 우리가 반등을 가져간 구간은요. TPO 지표로 봤을 때 개미들의 무엇? 유동성을 먹고 반등을 시켜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모여있던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 아래로 일봉 마감을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유동성들을 추가적으로 터트리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가격 방어 형성을 해줬던 더블 바텀의 넥라인 그리고 역헤드 숄더로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의 저항 라인들 자, 요 라인이 64.5K 매물대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방을 이끌어줄 힘이 받쳐주는 자리다 라고 계속 봤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해 준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가격 형성 우리가 위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약반등의 고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형성이 돼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찐반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번 주에 이슈,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아닌 확인하는 구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요. 이 64.5K를 회복을 해준다. 일봉으로 종가 상승 마감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일단은 롱을 한번 단기적으로는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67.5를 맞고 다시 아래로 눌리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필수적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FOMC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예 포지션 잡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메인 관점에선 좀 벗어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저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눌리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FOMC에서 동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결을 약호재로 삼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장에서 3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있죠. 자, 저는 기자회견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OMC에서 나오는 반등에 몸을 실어서 풀 매수를
갈기기보다는 우리 기자회견까지 나오는 자리까지 분할 매수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오늘 이 자리를 종가로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자, 어제자 유동성을 먹고 올렸는데도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더 깊게 빠질 여력, 제 메인 관점이죠. 62에서 61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터트리면 60.8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 자리들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부터 만약에 롱 계속 롱이 나온다. 이건 여러분 천재지변입니다. 저는 이건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롱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그냥 저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대비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오늘 이 자리를 종가로 회복하는 그림부터 보여줄 것이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잡는 손절가를 걸어둔 롱이 어디까지 67.5까지 갔을 때 분익을 한번 하고 거기에서 지지 돌파까지 보는 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장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 이번 주 옵션 만기, 자, 월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 아시죠? 그게 지금 64K예요. 물론 변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옵션 만기를 한번 봅니다. 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갑자기 70K로 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뭐 정말 0.1%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그 정도의 자리가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올려도 뭐가 있다? 하방으로 내려올 압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기별 옵션 보시면요, 월간 옵션 만기는 그 거래량, 베팅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스닥의 대기업들, 코카콜라부터 MS, 뭐 여러 가지 대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나스닥이 뭐 롱만 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우리 이거 누구도 확신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상에 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차트쟁이들은 항상, 우리 특히나 선물개미들은 최악을 대비하면서 항상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ICT적으로 제가 뭘 했어요? 이 음봉에 대한 추세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양봉이 뭐가 돼야 된다? 종가로 이 자리에서 지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자, 근데 이 지지 돌파가 나오면 뭐가 있어요? 64.5K에 또 한 번의 저항 매물대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맞고 다시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볼 거예요? 손익비가 너무나 안 좋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꼭 들어가셔야 하시겠다는 분들, 지금 4시간 양봉 마감 치는 거 보고 지지 돌파 보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64.5K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리를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테더 차트 지금까지 보여드렸잖아요. 테더 차트 보면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 라인들이 있었죠.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 볼 수 있는 지지 라인이 여기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숏을 고점에서 쳤던 게 여기입니다. 왜일까요? 테더가 반등한다는 건 비트가 꺾인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우리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뭘 받았던 자리? 지지를 받았던 자리. 특히나 이 구역에서는요, 좀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뜰핀 듯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려온 자리에서 멈칫하는 지지 반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하락 채널로 가져가는 이 중단선에서 한 번씩 다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또 한 번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건 비트코인의 또 다른 저항 구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양봉에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64.5 정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돌파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저는 확신이 아닌 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뭔가를 크게 완성 매매를 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저는 도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롱이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아까우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자리 아까워하다 보면은 나중에 크게 잃는 자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FOMC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만 착각하는 게, 제가 지금 숏을 들고 있으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숏충인지 아시는데, 저는 원래는 근본이 항상 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롱 포지션 홀딩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평단이 낮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미 진짜 익절을 한번 했죠. 이것은 실시간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고요. 충분히 안전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저 또한 부계정으로 롱을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숏에 들어간다, 지니까 어디고 매매 전략 이렇게 본다 라고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장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제가 관망을 하는지, 아니면 뭐 스윙 숏을 잡는지 스윙 롱을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저 또한 롱 포지션 들고 있는 것을 확인 한번 시켜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기적인 포지션은 이미 숏으로 수익을 너무 크게 냈기 때문에 본전로스 걸어두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도 그만이죠. 왜 스윙 롱을 가져가고 있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매매 타점들은 우리가 수익을 내면 좋은 구간이지 지금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포지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오는 저점에서부터 가는 여러분 롱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수익은 롱으로 내는 거지 숏으로 내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롱으로 가는 과정에서 숏이 나오는 구간을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발라먹는 게 매매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곳은 3파의 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고점이요 1파를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절대 규칙 4파는 1파를 간섭할 수 없다. 그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이곳은 3파가 끝나고 4파의 반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3파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ABC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이 다음 나오는 그림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다? 우리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준을 4시간 선으로 밟아서 올라가고, 특히나 64.5라는 기준을 뚫어주고 이 기준에서 FOMC의 변동장까지 막아주며 월간 옵션 만기까지 모두 다 막아준다면 롱롱롱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기대값이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는 이 4시간 봉의 마무리부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대로 만약 64.5를 1봉으로 넘어준다면 사실상 FOMC를 앞두고 이 가격을 위에 단기적으로 방어해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개미들의 투심은 가격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일단 투심을 가격으로 잡아놓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월간 옵션 만기나 이런 것들이 와도 덜 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올리는 장에 여러분 포모를 겪지 마시고 어디에서 오늘 종가 마감이 되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눌리고 올리느냐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가격은 뭐다? 투심이다. 오늘은 단기적 64.5를 뚫을 수 있느냐, 혹은 뚫지 못하고 63K 아래에서 마감을 해서 진짜 61까지 보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봉의 종가가 FOMC를 겪으면서 64.5K 위에서 일봉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투심에 있어서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 다음에 있을 빅 이슈들이 나오더라도 눌리면 적게 눌린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가격 방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이 자리가 찐반으로 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정도 아시면 되고요. 만약 아래쪽으로 겁나게 털린다, 63K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우리 어제 62.9에서 유동성을 털고 한번 올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 더 깊게 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62.4,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만들어낸 갭 구간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아래 구간에 있는 61.5 혹은 60.8 이 정도의 매수세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롱이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전전긍긍 할 바에는 일단은 저는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롱을 보시는 분들, 숏을 보시는 분들 아마 제각각일 것이고, 오늘 우리가 동결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동결을 단기적인 약호재로 해석을 해서 단기 반등이 나와도 결론적인 것은 케빈 허쉬의 인터뷰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조금 발빠르게 대처하실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무언가를 확신하는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만 매매하시면 여러분, 남들 100만 원 잃을 때 저는 10,000원밖에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준 매매 하시면서 오늘 매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